예,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부동산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통과로 2천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지위가 더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최경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혀왔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부동산 3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이른바 4.4 회동에서 합의된 안이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법안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민간 택지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거티브식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개정안 보시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을 원래는 올해 말 이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그 이익분의 초과 금액의 50% 이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보시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다주택자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는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개 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지적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권역 중에서도 특히 강남권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강남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구들을 지역별로 분류해봤습니다. 그런데 강남 권역의 경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114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 예상 가구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권으로 포함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우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세계동에 1만 2,730가구, 그리고 송파구도 1만 530가구로 만여 가구가 넘고요. 또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구 잠원동도 약 4천여 가구였습니다. 4천 가구 정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가구들 중에서 노원구 공릉동은 유일하게 강북권인데 1,000가구도 안 됩니다. 632가구뿐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그 반발의 목소리들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반발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계약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부동산 3법 개정안, 이것은 명백한 계약안이고 반서민적인 그리고 2,300만 세입자에 역행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부동산 3법 계약안이 통과가 되면 세입자의 지위는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집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돈을 더 쉽게 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예,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왔던 서민주거복지에 관한 법안들, 이 법안들은 다 밀린 건가요? 네, 법 개정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조차 내년 임시국회로 밀렸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사안들인데요. 그러니까 민주연합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향후에 조정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본법의 경우에는 민주연합이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나 서민주거복지특위 등 전월세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기구는 이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되기로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게 임시국회에서 구성되는 것이 시작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건 6월쯤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 정부 여당이 강조했던 것들이 다 통과됐던 것,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적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주거복지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습니다만 여당에 비할 바는 당연히 못 됩니다. 상대적으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야당 잘했다. 그런대로 괜찮은 정당이다. 앞으로 계속 존중하겠다면서 민주연합을 추켜 세웠습니다. 예, 이번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특사는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총수를 가석방해야 된다. 이게 아직은 언론 보도지만 이런 보도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문화일보가 오늘 정부 여당이 경제인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면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심정으로 내년 2월이나 3.1절 즈음해서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다시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된 겁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전 자료들을 유출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한수원, 전직 한수원의 간부들이 뇌물수수 혐의 같은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형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수원 전직 간부인 송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1년간 현대중공업 측의 원전 수출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가로 17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고리 1, 2호기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도 별건으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수원 전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4,4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한겨레 신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바로 직후에 청와대 관계자 4명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4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입니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겉모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연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진 연출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거는 연출이 아니다 라면서 명예훼손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 보도가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며 김 실장 등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또 나온 판결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한 대학생이 정몽준 전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10월에 전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당시 후보를 비방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몽가루 집안 등의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전 씨가 정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을 비방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전 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한마디가 유독 눈에 띕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비판과 풍자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노주민 PD와 함께했던 뉴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